근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에 20년, 30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영어를 힘들어하고 한국에서는 영어를 경쟁과 어른들의 돈 벌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스펙이 좋고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영어의 본질에 충실했던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문화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농담을 하고 감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자체가 너무나 흥미로웠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의 방향도 바꿨어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물어요. 원장님, 해외에 나가서 오래 사셨어요? 해외 유학 다녀온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영어방송국에서 영어로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해외 유학 경험이 없어요. 어릴 때 외국에서 산 적도 없고 영어권 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미국 의사 시험을 보고 미국에서 3개월 정도 인턴 생활 좀 한 게 다 전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에 20년, 30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영어를 힘들어하고 영어를 못하는 그런 한국인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영어는 단순히 환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솔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영어 공부의 시작은 그렇게 막 참 아름답고 고상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부러움하고 억울함이었어요.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꽤 괜찮았거든요. 아버지 사업 잘 되고 초등학교도 승우이 초등학교라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 아들이나 대기업 자녀들이 가는 곳인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이제 실패했고 어머님, 아버님 이제 이렇게 됐고 저는 친척 집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라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남을 기쁘게 해야 된다. 좀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강박도 생기고 또 나를 희생을 해야 되고 남을 항상 웃게만 해야 되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파출부도 하시고 식당 일도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 힘든 모습을 보고 철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을 들어갔죠. 그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됐을까? 어렸을 때의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해외 경험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부러웠어요. 꼭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잘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혼자 이렇게 해야 되지? 또 하나 이제 방송국이나 아니면은 많은 영어 강사들이 사실 대부분 다 보면은 이제 해외 유학하거나 좀 넉넉하거나 그럴 때 볼 때마다 이거 불공평한데 이런 생각이 좀 컸고 그런 게 이제 원동력이 돼가지고 이를 악물고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더 많은 것을 줄을 세워요. 대학도 순위를 세우고 영어도 순위를 세우고 직업도 순위를 세우죠. 저는 이제 지방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한림대학교라고 6번째 이제 의과대학 도전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학회를 가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건데 괜히 서울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가 조금 제가 보기로는 해외에서 미국 의사 면허증이 있다거나 거기서 트레이닝 받고 온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무시를 안 당하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 이런 생각에 영어를 잘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고 꼭 미국에서도 의사 생활을 좀 잠깐 몇 달, 3개월 하고 왔다 그랬죠. 이런 걸 갔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나는 정말 더 인정받고 그러한 아주 편협하고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런 결핍으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하게 됐죠. 점점 영어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문법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는 실제로 누군가의 이제 생각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영어는 시험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도구가 되는 거죠. 다른 문화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농담을 하고 감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자체가 너무나 흥미로웠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의 방향도 바꿨어요.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의시되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영어, 생각을 나누기 위한 영어, 나의 삶의 좀 시야를 넓히기 위한 그런 영어 공부가 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는 영어를 경쟁과 어른들의 돈 벌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점점 영어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영어 학원을 등록하는 게 영어 공부 때문이 아니라 거기 가면 태블릿을 주니까 여기 가면은 뭐 어떤 학용품을 주니까 이런 광고에 홀려가지고 돈 버는 어른들의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영어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은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음식점도 내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식으로 손님들한테 즐거움을 주겠다 그러면 돈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거든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댓글도 있어요. 현실은 시험이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결국은 스펙이 중요하다. 어쩌면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제가 30살 넘어서 영어 공부를, 영어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영어 생방송을 하게 되는 입장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스펙이 좋고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영어의 본질에 충실했던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영어보다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누구나 비교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누구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인간 동시에 결핍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의 저는 예전처럼 인정받기를 위해 영어를 하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어서, 어떤 세상과 연결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limits of my language mean the limits of my world.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The purpose of language is not superiority, but connection. 언어의 목적은 우월함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